그러면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이제 난방 흐름, 자, 스위치 불량으로 인한 발생한 고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고장은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다음에 리드 스위치 불량으로 가동 상태에서 난방 흐름 스위치 접점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 스위치라는 게 있었죠. 이 리드 스위치라는 것은 자, 이렇게 유리관 속에 밀봉된 두 개의 자성을 갖고 있는 리드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점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이제 떨어져 있는데 자, 여기를 자석이 통과하게 되면은 자석의 힘에 의해서 접점이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자석이 이제 떨어지면은 원래 상태로 그러면은 접점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보통은 스프링이 이제 탄성에 의해서 자, 열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A 접점 상태로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자석을 이제 접근시키면은 두 개의 리드 조각을 통하여 자기 회로가 되고요. 자기 회로는 계속 전원을 이제 공급하는 게 자기 유지 회로였죠. 자, 두 개의 리드는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접점이 닫힌다. 그러니까 비접점이 되는 거죠. 자, 자석을 멀리하면은 다시 탄성에 의해서 원래 상태 열린 접점 A 접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리 검출할 때 많이 씁니다. 가령 자, 이렇게 세부적인 형태에서 리드 스위치가 있고 플로트가 보면은 안에 자석을 두면은 플로트가 이렇게 떠오르면은 자석이 접촉이 되면서 리드 접점이 딱 붙게 되겠죠. 그리고 수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플로트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면은 접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위가 올라가면은 접점이 붙고 수위가 내려가면 접점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수위를 측정할 때 또 리드 스위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리드 스위치가 이제 불량이 있어서 자, 만약에 고착이나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자, 접점이 보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겠죠. 만약에 고착이 돼서 보면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달라붙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접점이 하나만 유지되기 때문에 제대로 검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요. 자, 수단 펌프. 자, 여러분 이제 온수 보일러 보면은 수단 펌프가 자, 보일러 안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단 펌프를 강제로 가동해서 시운전 모드의 컨트롤러 딥 스위치 1번 온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시운전 모드로 할 때 보면은 컨트롤러 보면 메인 컨트롤러인데 거기 이제 딥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온되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자, 테스터기 이를 이용해서 저항 또는 선이 끊어졌는지 체크하고 펌프 가동 상태에 따라서 접점 상태 점검해서 접점이 보면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죠. 자, 가동 중일 때 펌프가 이제 가동 중일 때는 접점은 온, 만약 가동이 안 될 때는 오프 상태로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스위치 불량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스위치 자체를 교체를 해줘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수 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수 감지기는 자, 어제 여러분들 이제 온수 보일러 봤지만은 온수 보일러에서 가령 급탄수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일러 안에서 난방수가 순환하고 그러면은 이제 주 열교환기에서 보면은 자, 버너에 의해서 자, 주 열교환기로 자, 여러분들 난방용 온수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자, 여러분들 방열관 통해서 난방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 안에서만 순환시킵니다. 그리고 급탄수, 직수가 들어오면은 자, 이 직수와 보면은 열교환을 하면은 자, 이게 바로 급탄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수도꼭지를 열면은 유수 감지기가 물이 흘러가는 것을 감지해서 보면은 삼방밸브가 보면 위치를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일러 내에서만 이제 온수가 난방수가 이제 돌도록 해서 급정수가 이제 열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수 감지기 한번 내보죠. 직수. 자, 직수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보일러내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걸 뜻합니다. 자, 직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전을 열면은 뚜껑 열면은 자, 직수가 이제 흐르게 돼서 이걸 감지하는 거죠. 자, 메인 컨트롤러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온수를 작동시키는 부품이죠. 그래서 리드 스위치 이게 약간 센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량 스위치는 자석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리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접점이 있는데 접점이 보면 떨어져 있는데 자석을 대면은 접점이 붙는다고 했죠. 자, 이걸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유수 감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분리를 한 겁니다. 자, 보면 몸체에 보면은 센서가 있고, 자, 쇠막대기, 몸통 커버, 그다음에 유량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량 스위치가 보면은 자석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센서 부분에 보면은 아까 리드 스위치가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딥 스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딥 스위치는 여러분들 보일러 내부에 보면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 안에 이렇게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딥 스위치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번호 1, 2, 3, 4하고 뭐 9번까지가 쭉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치 같은 게 누를 수 있는 스위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딥 스위치인데 역할은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스위치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켜짐과 꺼짐, 온오프가 된다는 거죠. 자, 두 위치 사이를 전환하도록 설계된 작은 물리적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컨트롤 박스에 이게 부착이 되어 있죠. 자, 이번에 세 번째 한번 내용 한번 보죠. 자, 수납 펌프 불량으로 인한 경우에 이제 고장 정비입니다. 네. 자, 여러분 수납 펌프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온수를 보면은 방열관이나 방열이 보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열을 발산하고 나면은 자, 물이 식겠죠. 이 식은 물을 다시 회수할 때 자, 이 수납 펌프에 의해서 다시 보일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납 펌프, 뭐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가까이 설치하고 가스 보일러 같은 소형이기 때문에 수납 펌프가 보일러 안에 보면 가스 보일러는 그 보일러 본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불량 또는 고장 정비 한번 내용 한번 보죠. 자, 펌프를 강제로 회전시켜서 축의 고착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면은 장시간 사용 안 하다가 다시 만약에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보면은 만약에 축이 만약에 뭐 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착이 돼서 달라붙어서 자,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한번 이제 강제로 회전시키는데 자, 여러분들 보면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 축 관통하는 부분에 일자 드라이브를 넣어서 강제로 한번 돌려보면은 이게 잘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제로 회전시켜 보면은 자, 축이 달라붙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난방 배관 등의 노후화 결과로 난방수가 오염되고요. 자, 그러면 난방수가 이제 오염되면은 고착 현상 이게 이제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 배관을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나 뭐 스킨 이런 부분들을 청소를 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죠. 자, 펌프의 이제 전원입니다. 자, 공급 상태를 확인해서 자, 정상일 경우에는 자, 콘덴서의 불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콘덴서라는 게 보면은 자, 한마디로 보면은 전기를 이제 축적해 놨다가 보면은 처음에 그 모터를 돌 때 이때 보면 모터를 뺑 하고 세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전에도 여러분들 공중냉동했을 때, 자, 실외기 있었죠? 실외기가 보면은, 자, 전원을 켜면 실외기가 안 돌아가요. 팬이. 근데, 자, 임의적으로 보면은 손으로 딱 돌렸더니, 스타트를 해줬더니, 웽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건 전원 문제가 아니라, 자, 컨덴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컨덴서가 보면은, 이런 임펠러나 날개 같은 거를, 자, 한 번에 보면 힘을 줘서 확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컨덴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원 공급이 이상이 없으면은 콘덴서 이제 불량 때문에 모터가 이제 회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동 불량일 경우에는 축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축을 강제적으로 회전시켜서 자, 가동이 되면은 콘덴서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일자 드라이버를 넣으면 홈이 있어요. 그래갖고 강제로 보면은 모터에 이제 회전자를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전원도 이상이 없고, 자, 근데 모터가 안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드라이버를 갖고 살짝 딱 돌렸더니 이게 이제 여러분들 토크가 돼가지고 모터가 웽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콘덴서 이상이라는 거죠. 네, 콘덴서를 교체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펌프에 코일에 자, 과열 등으로 인해서 단선된 경우, 우리 여러분들 코일 보면은 안에 보면은 전선으로 감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단선이 된 경우에는 펌프를 교체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펌프를 맡겨서 그 전선을 새로 감아서 썼지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보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 있으면은 그냥 교체해서 많이 씁니다. 네. 자, 펌프 전원 공급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컨트롤러 자체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이상 징후를 한번 보고 자, 모든 게 이제 정상이다.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고장 원인은 컨트롤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단 모터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일자 드라이브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원을 넣는데 만약에 기동을 안 한다, 전원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일자 드라이버로 한번 돌렸는데 돌아간다, 그러면은 아까 콘덴서 불량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직접 한번 고착되어 있는지도 한번 강제적으로 한번 돌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방 쪽에 보면은 이런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이너, 자,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한번 청소해주거나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위 센서 이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위 센서 보면은 물의 높이를 보면은 검출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자, 고수위 센서에 물이 있고 만약에 저수위 센서에 물이 없다.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보면은 고수위는 물이 있어요. 근데 저수위 쪽에 물이 없대요. 자, 이거 무슨 경우죠? 그렇죠. 보면은 수위 센서에 보면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전선이 바뀐 경우입니다. 네. 자, 그래서 고수에는 물이 있고 저수위 쪽에 물이 없는 것으로 감지되면은 펌프를 정지시키고, 자, 룸콘이라는 게 룸 컨트롤러입니다. 자, 수위봉 이상 메시지를 출력하고 점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수위 센서 접촉 상태 이물질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선이 잘못 꽂혀서 이제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이때 이제 점검할 때 센서에 보면 이물질이 있는지, 만약 이물질이 많이 묻어가지고 보면은 수위를 잘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자, 센서의 이제 접촉 상태라든지 이물질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깨끗하게 이제 청소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수위봉에 고저 수위 보면은 그런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단자가 이제 잘못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별로 연결 단자가 잘못 조립돼서 오배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재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수위봉이나 이런 것들 뜯어서 여러분들 점검하기 전에는 항상 사진을 이제 찍어놔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보면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이제 자료를 남겨놓으면은 여러분들 전선 위치나 이런 것들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라벨링해서 이제 표시를 해놓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자, 컨트롤러가 만약에 이상이 확인되면은 자, 교체한다. 근데 이제 자, 수위 센서 부분에서 자, 만약에 다른 부분에 이상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은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은 컨트롤러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불착화 현상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불착화 보면은 여러분들 점화 착화가 안 된 거죠. 자, 이때는 재가동을 한 3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화염의 감지가 없으면은 이제 세부 점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가동이라고 하면은 볼로가 정지하고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가동하고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보면은 점화만 계속 3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연소 가스가 이제 체류해서 가스 폭발이나 이런 게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보면 환기부터 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회 정도 보면은 재가동을 했는데도 자, 보면은 불착화, 착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 먼저 가스 공급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가스 밸브가 만약에 닫혀 있거나 또는 공급 압력이 너무 약하거나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연료가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돼서 점화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전극봉 간격입니다. 자, 전극봉 간격은 몇 밀리미터라고 하죠? 보통 한 3mm 예, 간격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스파크가 이렇게 딱 튀기다 보니까 그 스파크에 의해서 자, 보면 전극봉이 조금씩 닳게 돼서 간격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롱노즈나 이런 것들로 일정 간격으로 딱 맞춰줘야죠. 또 방전 상태기, 화염, 감지봉, 또 변형이 이제 있는지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점화 트랜스, 착화 트랜스의 자, 작동 상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착화 트랜스, 점화 트랜스가 보면은 220V를 1000V로 승합해서 스파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자, 가스 컨트롤러 밸브 작동 상태도 확인합니다. 자, 이 컨트롤러에 있는 딥 스위치 있습니다. 자, 용량이나 가스 압력 자, 이런 게 적정한지 확인하고요. 자, 노즐 통해서 보면 연료를 분사하죠. 그래서 노즐이나 염공 이런데 이물질이 만약에 끼어 있어서 자, 연료 이제 분사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용을 확인해야죠. 왜냐면 여러분도 가스 용접 하다 보면은 불티 같은 게 보면은 연공 끝이나 이런 게 좀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불꽃이 보면은 자, 뾰족하게 나가야 되는데 뭐 불꽃이 보면은 막 2갈래, 3갈래로 나간다든지 자, 연공이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면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막히게 되면은 연료 분출이 잘 안 되겠죠. 자, 풍량 센서 불량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풍량 센서라고 하면은 자, 송풍기 이게 제대로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보면 풍량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송풍기가 제대로 공기를 공급을 안 해주면은 불안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불이 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소에 3요소 있었죠. 가염물, 그 다음에 점화원,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인데 그 3개 중에라도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자, 점화가 보면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불안전 연소나 쉽게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사항들을 다 확인했어요. 근데 자, 보면은 이상이 보면은 부착하나 이런 이상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교체하는 것은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가스 컨트롤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컨트롤러, 자, 제어 장치 중에 있는 뭐 딥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가스 공급 이상으로 자, 불착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 보면은 점화가 되지 않은 거죠. 자, 1번. 가스 밸브의 개폐를 확인합니다. 자, 가스 밸브가 이제 열려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 자, 계측기를 이용해서 가스 공급 압력을 확인하고 자,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이건 약간 주관식 문제로 좀 냈습니다. 네. 그래서 LNG 그리고 LPG에 보면은 자, 표준 공급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 쉬는 시간 쉬고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도한 힘으로 조이면은 자, 패킹, 밀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보면은 축소로 자, 가스 공급량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뭐냐면은 패킹, 예. 패킹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플랜지 두 개 연결할 때 보면 안에 가스켓 들어가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가스켓이 만약 고무 재질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너무 세게 조여갖고 하면은 가스켓이 늘어나겠죠. 고무 재질이. 그러면은 자, 원래 이제 구경이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 이제 가스켓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면 사이즈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조이거나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삐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관경이 좁아져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가스 공급량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패킹이 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밀림 현상, 너무 막 갑자기 하고 힘을 주니까. 그래서 자, 가스 구경이 관 구경이 이제 작아져 가지고 자, 공급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조이라는 거죠. 네. 자, 화염의 상태로 가스 공급 상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화염의 불꽃 상태를 봤는데 만약에 자, 저격.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스 어제 한번 좀 불 켜고 해봤죠? 자, 해봤더니 아세틸렌만 켰더니 화염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죠? 빨간색이었죠. 빨간색. 예. 그리고 끝에 부분에 보면 매연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적색이 진할수록 보면은 자, 불안전 요소가 됩니다. 근데 그다음 산소를 딱 열었더니 점점 불이 짧아지면서 파란색.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딱 산소를 많이 열어주면은 여러분들 백색이 됩니다. 백색, 휘백색. 예. 이게 불꽃이 변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염의 상태, 화염에 보면 불꽃이나 이런 색상으로 보면은 자, 가스 공급 상태로 알 수가 있겠죠. 가령 보면은 가스 연료 공급 많이 되는데 공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자, 적색 화염이 되는 거고, 자, 만약 가스에서 보면은 알맞게 됐을 때는 파란색 불꽃이 나옵니다. 네. 근데 산소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공기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면은 연료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휘백색이 됩니다. 아니면 백색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거에 따라서 가스 공급 상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계량기 등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 보면은 적당한 등급의 이제 계량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가스 표준 공급 압력 주관식 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LNG, LPG 두 개가 됐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전극공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형상 이상으로 인해서
불착화가 이제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전극봉은 여러분들 착화 트랜스에서 보면 220V 만볼트로 승합하면은 그 전기를 보내서 자, 전극봉에서는 스파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스렌지도 여러분들 불 딱 스위치 키면은 자, 여러분 가스가 나오면서 옆에 스파크를 확 튀겨주죠. 불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뭐 소형 가스 온수 보일러도 보면은 이렇게 버너에다가 보면은 연료를 공급하는데 여기서 스파크가 있어야지 불이 점화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전극봉의 정상적인 간격 이거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 뭐 단답식으로 주관식으로 보면은 집필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전극봉의 정상적인 간격 자, 몇 밀리죠? 3에서 4mm. 네. 네. 3에서 4mm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전극봉이 뭐 불량하다 그러면은 교체해야 되고요. 또는 이제 여기 전극봉에 이런 끄름이나 탄화물 같은 게 묻어 있으면은 깨끗하게 이제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스파크를 계속 발생시키다 보면은 조금씩 전극봉이 닳아요. 간격이 이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롱노즈나 이런 것 등으로 살짝 오므려서 한 3에서 3mm 정도 간격을 유지시켜 주면 됩니다. 자, 화형 감시장 이거는 보면은 버너 쪽을 유리로 돼 있어서 버너 안쪽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감시장이죠. 자, 이걸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방전이 되어도 자 보면 스파크가 이제 방전된다는 스파크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간격이 만약에 불량하면은 자 불착화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간격이 한 3, 4mm가 꼭 유지가 되는데 너무 멀어지면 방전이 돼도 약하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분해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보수한다는 것은 이 간격을 맞춰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격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 전극봉에 자, 스파크 발생이 안 돼서 자, 불착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극봉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점화원 역할을 하는데 자, 스파크가 발생이 안 되면 당연히 연료는 분사하는데 자, 보면은 착화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극봉에 스파크 발생이 안 돼서 자, 불착화 발생한 경우에는 전극봉을 분리하고 애자라는 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세라믹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절연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크랙이 있는지 금이 갔는지를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자, 연소부, 금속부의 방전 시 전극봉 간격 이걸 조정해서 3에서 3mm 정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자, 너무 벌어져 있으면 이제 농도지나 이런 것으로 3, 4mm로 맞춰줘야 되죠. 자, 그래도 이제 불착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애자에 보면 절연 패킹을 교체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점화 트랜스 입력 전원이 220V 전원이 들어온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 점화 트랜스 자체를 교체를 해주고요. 이거는 점화 트랜스는 뭐 여러분들 고쳐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점화 트랜스 전원에 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또 점화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교체하죠. 그래서 만약에 점화 트랜스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자, 컨트롤러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스 온수 보일러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연소실 쪽에 이렇게 자, 애자 부분에서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네, 끼워져 있고 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세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근데
하나는 보면은 플레임 로드입니다. 플레임 로드라는 것은 자, 화염을 검출한 장치죠. 그래서 전기를 보내서 화염이 유물을 감지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자, 두 개가 있는 것은 이거는 전극봉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자, 착화 트랜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10V 만볼트를 승합하면은 이 전극봉 사이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에서 4mm 정도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빼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끼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도실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내려오죠. 네, 여기 전극봉 두 개에서 있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플레인 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보면은 점화 트랜스, 착화 트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한번 보죠. 가스 컨트롤러. 자, 밸브 이상으로 불착화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불착화도 원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자, 가스 컨트롤 밸브의 1차와 2차. 자, 전원을 체크합니다. 전원이 들어오는지. 전원이 안 들어오면은 자, 동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 공급이 불량하면은 컨트롤러 예, 교체를 하고요. 또 코일부 단선 여부를 체크하는데 솔레노이드 밸브가 보면은 연료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폐 상태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자, 만약에 솔레노이드 밸브에 이제 안에 코일 부분 이게 이제 코일 부분에 전원이 들어가면은 전자석이 돼서 플런저를 이렇게 딱 잡아당겨서 열리고 자, 만약에 이제 닫힐 때는 이제 전원이 차단되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자, 코일 부분이 단선됐어요. 그럼 제대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코일 단선된 거를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 그림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가스 공급 압력 이상 전극.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호스 같은 거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여기서 가스 압력을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뭐 LNG, LPG에서 가스 공급 압력 표준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이제 들어온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착화, 불량시 점화, 전극 간격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한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는 플레인 로드. 자, 이렇게 뾰족하게 보면 두 개가 맞닿아 있는 것은 맞닿아 있는 것은 전극봉입니다. 자, 전극봉 아까 간격이 몇 밀리미터라고 했죠? 그렇죠. 3에서 4mm 그 간격이 이제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화 현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화라는 것은 자, 원인들이 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소 도중에 갑자기 불이 꺼지는 것을 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불착화라고 하면은 아예 보면은 버너에 불이 안 붙는 걸 뜻하고 실화라고 하면 불이 붙었는데 자, 연소가 이렇게 되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버너에 있는 불이 꺼지는 것을 실화라고 하죠. 소화라고 하면은 이제 보일러를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보일러 보면 운전 정지 눌러서 보일러에 보면은 불을 끄는 거, 버너에 불을 끄는 거, 이거를 소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각각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간헐적으로 실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극봉의 전면 커버가 방전되어서 전면 커버 분리시 자, 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선의 절연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절연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전극봉 그리고 점화 트랜스 연결부에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방전을 예방한다. 만약에 전원이 더 안 되면은 전원 테이프를 감아 주라는 거죠. 자, 착화후. 자, 자주 실화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한 번씩 계속 실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화염 감지 장치에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 화염 감지봉, 이거 어떻게 보면 화염 검출기죠. 아까 보면 여러분들 플레임 로드가 있었죠. 자, 위치가 뭐 변형되었거나 이물질 이런 것 등이 보면은 화염 검출기에 보면은 뭐 묻어 있다거나 그래서 보면은 제대로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변형이 있으면은 수리를 하고요. 이물질이 있으면은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자, 교체를 해줘야 되죠. 자, 화염 감지선에 자, 피복 상태를 확인하고 자, 만약에 불량하다, 피복이 불량하다 하면은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자, 만약에 뭐 열교환기 하단에 접지선 체계 상태를 확인하고 중간에 선입된 저항가 이거를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점검사항 다 해도 실화의 원인이 없어요.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런 이상이 없으면은 마지막으로는 컨트롤러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컨트롤러 교체죠. 자, 가스 공급 압력 이상으로 인한 실화입니다. 자, 가스 공급 압력이 이제 맞지 않을 때 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계측기, 아까 계측기 보면 튜브 같은 거 이제 꽂아서 압력을 쟀었죠. 그래서 가스 계측기를 이용해서 자, 최대 또는 최소치를 조정합니다. 네. 자, 임의로 가스 블럭 하단 조정 나사를 자, 두세 바퀴 정도 줘요. 자, 재가동을 한번 해보고요. 자, 가스 공급 또는 조정 문제로 착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착화 단계에서 송풍기, 급기구 일부를 손으로 막았을 경우 화염이 발생하면은 가스 공급 계통을 점검합니다. 자, 그러면은 송풍기, 급기구, 급기와 배기죠. 급기라는 것은 공기를 보면은 공급하는 데고 배기는 공기를 좀 밖으로 내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풍기 급기구라고 하면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급하는 쪽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배기구 쪽으로 하고 딱 들여 보내는 거죠. 이때 급기구 쪽을 이제 손으로 막았을 때 화염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공급 계통을 점검해야 되죠. 자, 이번에 이제 노즐입니다. 노즐은 이제 연료가 이제 분사되는 곳인데 여기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실화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보면은 이물질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물질이 연공이나 노즐에 막혀 있으면은 자, 가스 공급 압력이 이상이 발생해서 실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버너 조립체를 이제 청소하고요. 노즐 막힘 여부를 확인해서 이물질을 청소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즐 연고 이거 철사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힌 거 있으면 이렇게 집어 넣어서 청소해도 될까요? 네, 별거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 연공에 많이 상처를 주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불꽃의 각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보면은 철사나 이런 것들로 함부로 막 후비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수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입으로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공기를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 무리하게 막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풍량 센서. 자, 불량으로 실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풍량 센서라는 것은 송풍기가 이제 돌아가는지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기준값 이상 발생으로 자, 과대 풍량이 발생한 경우 풍량 센서를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풍량 센서가 이상이 있어서 풍량이 너무 이제 과대하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 또 이거에 의해서 보면은 실화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때는 센서 교체가 정답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의사화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화염 이게 뭘 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의사화염 버너 속 점화 플러그가 여러분들 보면은 불꽃을 이제 딱 그 점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스파크를 튀겨서 자 여기에 검대기 등이 묻어서 점화가 계속 해서 이제 에러가 표시되는 것을 자 보면은 의사화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초기에 의사화염 정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소를 이제 시작하기 전입니다. 자 이때 뭐 대기 상태, 프리퍼지 그러면은 노내를 성분기가 돌아서 환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프리, 이그니션 이 이그니션은 자 2, 3초간 스파크로 점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점화할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2, 3초간 스파크로 해서 불을 붙이면은 이거를 프리 이그니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연소 시작 전에 이런 화염의 신호가 감지되면은 자, 실내 온도 조절기에서 의사화염이 표시가 됩니다. 자 보면은 한마디로 의사화염은 화염이 없는데 화염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화 쪽에 보면 계속 이런 LMSG가 뜨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실내 온도 조절기 쪽에 보면은 자 의사화염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포스트 버즐 CC에서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의사염이 떴다. 초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포스트 버즐 보면은 가동을 이제 중지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송풍기가 도는 것을 포스트 버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좀 반복해서 해주면은 대부분은 보면은 정상 상태로 이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해서 보면은 검댕이나 이런 것들을 자 불어내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후기 의사화염 정비입니다. 자, 연료 공급이 중단돼서 소화가 되고 자 포스퍼지를 수행할 때 화염 신호가 감지되면은 실내 온도 조절기에 의사화염이 추락된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번호 있는 상태를 알 수는 없고 가정용 가스 온수 보일러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온도 조절기에 보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 에러 코드로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집에 이제 컨트롤러에 보면은 자, 에러 코드가 떴어요. 그러면은 자 대리점에다 이제 전화하죠. 그러면은 뭐 에러 코드 몇 번이 떴어요. 그러면은 어떤 고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부품 가져와서 바로 그냥 교체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수리할 때. 자 연속적으로 포스퍼지를 실시하면은 대개의 경우 정상 복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댕이 등에 의해서 보면 화염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 자, 뭐 방법은 여러분들 자, 연속적인 포스퍼지를 통해서 검댕이나 이런 것들을 불어내 준다는 거죠. 네. 자, 의사화염의 점검 항목 체크입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 압력이 기준 압력, 아까 LNG와 LPG 이런 기준 압력이 있었죠. 자, 기준 표준 압력인데 이것보다 높게 공급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 보면은 공급 기준 압력으로 이제 조정해 주는 게 좋죠. 자, 가스 블록에 기밀이 불량해서 밀폐가 안 돼서 가스 누설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가스 누설 검증이라든지 집에서는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뭐 비누 거품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 이 연료 중에는 이제 부치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것 등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자, 전극부계 이상 방전 여부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이상 방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자, 처음에는 이제 뭐 간격이나 이런 게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끓음이라든지 탄화물가 느꼈는지 또 확인하고 자, 그래도 안 되면은 전극봉을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방법을 강구해보고 마지막에 보면은 교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난방 및 온수 온도 센서 관련 안전장치입니다. 자, 난방에 필요한 온도 센서 이상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난방 시 공급 온도 센서의 상태를 이제 점검해서 이상이 이제 방지되면은 자, 에러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에러 메시지는 여러분들 보면은 뭐 방 안에 있는 온도 조절이나 이런 데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지. 자, 난방 온도 센서가 단선됐거나 커넥터라고 하면은 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선 같은 게 보면은 컴퓨터 할 때 보면 커넥터 있죠. 두 개 전선 이렇게 연결할 때 이제 쓰죠. 자, 이런 상태들을 확인하고 이제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온도 센서가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센서에 보면은 그 전선으로 연결해서 컨트롤러로 보내지는데 이 선이 이제 단선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 전선 사이에 보면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빠지거나 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난방 온도 센서가 만약에 불량인 경우에는 자, 심프 새 걸로 이제 교체하고요. 자, 온도 센서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선 연결 상태라든지 이상 없고 또 센서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컨트롤러를 교체하는 겁니다. 자, 온도 센서는 연결부 불량일 경우에는 자, 난방 온도 센서가 단선 끊어졌거나 커넥터 끼워져 있어야 되는데 자, 빠져 있거나 조립이 되면은 불량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조립 커넥터를 잘 끼워주고 단선된 부분 연결해 줘야겠지. 자, 온도 센서 이제 이상인 경우는 자, 저항값을 이제 측정해서 정상치를 권하는 경우에는 새 걸로 교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 다 살펴봤는데 자, 다른 부분에 이상이 없더라 그러면은 마지막은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교체해 주는 거지. 자, 이번에는 온수 온도 센서입니다. 네. 그래서 난방 온도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온수의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난방 온도 센서는 보면 난방수. 예, 여러분들 뭐 방열기라든지 방열관처럼 보면은 자, 온수가 이제 순환하면서 방에 난방을 위해 쓰여지는 물이고요. 자, 온수 온도 센서라고 하면은 급탕수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각각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 이제 전원을 ON했습니다. 가동이 되죠. 이때 이제 온도 센서가 자, 정상인지 점검하고요. 만약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보일러를 정지시킨 다음에 자, 이 실내 방에 있는 온도 조절기 이제 에러 메시지 어떤 게 이제 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자, 온수 온도 센서 단선 선이 끊어지거나 커넥터 연결이 뭐 헐거려서 빠졌다거나 이런 경우를 확인하고요. 자, 온수 온도 센서가 불량일 경우 이때는 그냥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센서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상이 있으면 바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근데 이제 온도 센서에 이상이 없는데 계속 에러 메시지가 뜨고 이상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마지막은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러 교체입니다. 컨트롤러가 이제 고장 나서 그럴 수 있죠. 자, 이거는 보일러 안에 보면은 이런 커넥터입니다. 커넥터가 보면은 이렇게 잭처럼 돼 있어서 두 개 보면 전선을 보면은 사이에 이렇게 딱 끼워서 보면은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보면은 헐거워져서 이제 빠져 있거나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연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보면은 이상 증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넥터 보면은 연결 부위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커넥터라고 하면 이제 접속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네 번째 송풍기 관련
장치 정비입니다. 자, 송풍기 관련 장치 정비입니다. 자, 첫 번째, 송풍기의 회전수 이상을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송풍기도 보면은 자, 어떤 이제 회전수를 RPM, 분당 회전수라고 하죠. 그래서 적정한 회전수로 해야 되는데 이상이 이제 감지될 때입니다. 그래서 송풍기를 작동한 후에 RPM, 분당 회전수 신호를 감지해서 메시지를 이제 출력한다. 그래서 착화 시 0 RPM. 착화 처음에 불이 붙었을 때, 자, 0 RPM이면은 회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3 플러스 마이너스 1초 이상 자, 유지되면은 회전수 이상이다. 여기서는 회전수가 보면은 송풍기가 보면 회전차가 회전하지 않아서 이제 이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회전에서 보면은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죠. 자, 정상 연소 중에는 4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200에서 자 600 정도 되겠죠. 네. 자, 플러스 마이너스 200이니까 200에서 네, 600 자, RPM을 뜻하는 거죠. 자, 이하 또는 3200 플러스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러면은 3000에서 3400 자, RPM 네, 분당 회전수죠. 자, 이 정도 범위에서 12 플러스 마이너스 1초간 유지되면은 회전수 이상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회전수가 보면은 자, 200에서 600 RPM 이하 또는 3000에서 3400 RPM 이상으로 그러면은 12 플러스 마이너스 2초니까 자, 11에서 13초가 되겠죠. 자, 유지되면은 회전수 이상으로 봅니다. 자, 송풍기가 이제 작동했습니다. RPM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은 즉시 확인하고 조치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자, 이렇게 신호가 떴는지 이상 신호가 떴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자, 송풍기의 이제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송풍기가 작동이 안 되면 전원 공급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가동 안 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전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봐야죠. 가끔씩 보면은 여러분들 가스 용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스 용접할 때도 자, 용접을 하는데 가스가 안 나온대요. 가보면은 밸브를 안 열어놨어요. 밸브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사로건 열어놨는데 메인 쪽 있죠. 메인 쪽이 보면 잠겨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송풍기가 만약에 작동이 유무를 확인하는데 작동이 안 돼. 그러면은 전원이 공급되는지 이거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전원 공급 상태가 이상일 경우에는 컨트롤을 교체한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전원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정비를 했는데 동일한 증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송풍기 작동은 되고 전원 공급은 정상인데 RPM 현저하게 낮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노후화가 돼가지고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송풍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펌프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송풍기도 그렇고 처음에는 보면 정상적인 회전수가 나오는데 이제 노후화가 되면은 그런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교체밖에 답이 없죠. 자, 참고적으로 보면은 뭐 송풍기인데, 자, 이게 뭐죠 이거? 네? 뭐야 어떤 거야? 응? 자, 아까 전에 보면 여러분들 송풍기나 이런 건 안 들 때
네,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네. 그래갖고 이것만 보면은 자 여기 커넥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빼서 이것만 교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축적했다가 보면 처음에 보면은 그 모터나 이런 회전차 있죠. 세게 딱 돌릴 때 힘을 주는 거, 토크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교체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보죠. 자, 연소장치 이제 정비입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연소 안전장치 나와 있는데, 프로텍터 릴레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텍터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차트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뭐 스케줄 제어에서 보면은 딱 정해진 순서대로 딱딱딱 동작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어서 멈춘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어느 부분에서 이상이 되면 정지된 이걸 알려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프로텍터 릴레이는 각 센서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아서 각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스케줄러 아니면은 차트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소의 이제 안전장치 주로 이제 프로텍터 릴레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버너의 기능 전환이라든지 연료 공급 밸브, 잠긴 동작 이런 것 등이 뭐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점검 대상이 이제 부품으로는 화형 검지 센서, 그다음에 점화 트랜스, 점화봉, 가스 밸브, 버너 이런 것 등이 다 보면은 점검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안전장치 보면은 자, 정비는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부터는 여러분들 안전관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 안전관리. 그럼 이제 벌써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안전장치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안전관리 있죠. 그러면은 그게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자, 연소 설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소장치 이제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지막 NCL7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업 기초능력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 그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날 수능식 날 그때 한번 시험 볼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10문제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시험 꼭 봐야 되지만은 대신 이제 NCS 점수로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연소의 이제 안전장치 정비입니다. 자, 착화 또는 연소 중에 이상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자, 버너의 기능을 먼저 이제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착화가 잘 안 됐거나 만약에 연소 중에 뭐 실화라든지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때는 버너부터 보일러를 이제 정지시키려면 버너의 연료 공급을 차단해서 정지시키는 게 첫 번째죠. 자, 이 기능이 자, 정상 작동하는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연소 안전장치들을 정비를 해야 되죠. 자, 보일러 가동하기 전 연소실 내 이상 화염이 잔류할 경우 기동을 중지하는 기능을 확인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상 화염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보일러 자동으로 이제 정지가 되겠죠. 자, 연료 분사 후 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 다음에 시간 내의 기능이 이제 작동해야 됩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프리퍼지가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은 프리퍼지를 하는 이유는 자, 연료가 보면은 자, 점화가 돼야 되는데 점화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들 연료는 분사하는 상태라고 했죠. 그러면은 비연소 가스가 이제 연소실에 충만하다가 뒤늦게 이제 점화가 되면은 이때는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 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바로 보일러가 이제 정지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오일 버너 7.7초 이내에 보면은 버너 기능을 차단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연료는 분사하는데 착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미연소 가스가 충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일 버너는 자, 7.7초 이내에 버너 기능을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료 공급이 차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 버너의 제일 안전 시간은 2초 이내에 파일럿에 의한 버너 기능을 차단한다. 그래서 파일럿 버너에 보면은 자 2초 만에 자, 버너 기능을 차단한다는 건 연료 공급을 차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 위에서 이제 연소 장치 한번 봤지만은 자 파일럿 버너 쪽이 있고 또 주 버너 쪽이 있죠. 여기에도 전자 밸브가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요. 직렬로 두 개씩 부착이 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먼저 점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파일럿 버너 쪽 자 차단 그리고 또 제2 안전 시간에서 4초에서 이내 주 버너에 의한 버너 기능을 차단. 그래서 이제 주 버너인 전자 밸브도 닫힌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오일 버너. 자, 여기는 이제 가스 버너일 때고, 나와 다는 이제 가스 버너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오일 버너,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버너는 7.7초 이내에 보면은 연료 공급이 이제 차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약간 좀 구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액체 연료 7.7초 연료 공급 차단. 그 다음에 기체 연료는 자 여기 파일럿 버너에서는 2초 이내에 이제 여러분들 연료 공급 차단돼야 되고 자 주버너 같은 경우에는 자 4초 내로 연료 공급이 차단돼야 되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 버너와 이제 가스 버너. 자 보면 연료 공급 차단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좀 답에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고요. 네. 자 착화 후 만약에 바로 꺼진다. 그래서 접지 저항을 측정을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착화할 때 보면은 착화가 됐는지 감지하는 게 화형 검출기죠. 근데 화형 검출기도 보면은 전기가 이제 통해야지 보면은 자 보면은 착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죠. 플레임 로드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지 저항 같은 걸 측정을 해서 보면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착화 후에 바로바로 꺼진다. 그래서 접지 저항 측정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보면은 이제 부착가로 이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착화 불량시 점화 트랜스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게 보면은 점화봉, 착화봉이고 아까 3.3mm 간격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자 점화 트랜스, 착화 트랜스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플레임 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연소의 이제 안전장치 한번 정리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화 후 연료 공급 중단으로 자 실환. 자 여러분들 이제 착화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 연료를 이제 공급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자 실화가 됐을 경우에는 다음 시간 내에 이제 기능이 작동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오일 버너는 4초 이내에 버너 기능을 차단한다. 그리고 가스 버너는 1초 이내에 파일럿에 의해서 버너 기능을 차단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연료 공급 중단을 해서 만약에 실화 됐으면은 계속 여러분들 연료를 이제 분사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미연소 가스 이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바로바로 보면은 차단 기능, 연료 공급 차단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가스 압력 부족 시 안전 차단. 그다음에 가스 공급 압력이 초과 시 안전 차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관련된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가스 압력 하한 스위치
이거는 가스 압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고, 가스 공급 압력 초과 안전 차단에서 가스 압력 상하 스위치는 가스 압이 이제 초과돼서 들어오는지 이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스 압력 하하 스위치입니다. 설정된 압력 이하로 가스가 공급되거나 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자, 버너 기능을 차단, 연료 공급을 차단시켜서 정지를 시키는 거죠. 자, 1초 이내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 압력 상하 스위치. 설정된 가스 압력 이상으로 가스가 이제 공급되거나 논의 연소실 내 압력이 상승했을 때 버너를 정지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스 버너에서 이제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 압력 하하 스위치, 가스 압력 상하 스위치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지. 자, 여기까지 보고 휴전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안전관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겠네요. 여기 나가는 거. 저기 다 나가네요. 여기서 나올 것 같아. 문제가 117페이지던가 대통령이 정한 그 김명희. 예, 그건 117페이지던가. 어디지? 진짜 찾아봐야 하는데 엄청 많아. 분명 이거 나오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부록 이거 그때 나오면 알 것 같아. 문제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전자밸브에 부착되어 있으면은 가스 누설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면은 모양은 똑같은데 자 어느 위치에 부착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송풍기와 그 다음에 번호 사이에 보면은 공기덕트에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건 뭐라고 불렀죠? 그죠? 풍압 스위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연료가 들어오는 쪽에 가장 먼저 있다. 그러면은 가스 압력 하하 스위치로 보시면 돼요. 자, 설정된 압력 이하로 가스가 공급되거나 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버너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압력 상한 스위치.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가스가 이제 공급되거나 또는 논의 및 상승, 이상 상승할 때 또 버너를 정지시키죠. 자, 가스 누설 스위치. 아까 이제 전자밸브에 부착되어 있다고 했죠. 자, 밸브, 전자밸브 내부에서 가스가 누설 여부를 버너 가동 전에 자동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자밸브가 작동하기 전에는 닫혀 있기 때문에 가스가 누설되면 안 되죠. 근데 누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면은 보일러 버너를 이제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자, 연료계통에 이제 여러분들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풍압 이상 관련 안전장치 한번 정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풍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송풍기에서 자, 여러분들 공기를 이제 공급을 해주죠. 이때 이제 이때 풍압을 보면은 여러분들 센서가 있고 또 보면은 여러분들 뭐 보일러에서 보면은 자, 아까 스위치 하면은 자, 가스 압력 아니 공기 압력 하한 스위치 또는 풍압 스위치 등이 있죠. 자, 착화 시 자, 여러분들 이제 착화
할 때는 자, 여기 불을 붙일 때죠. 이때 송풍기를 최대로 가동해서 풍압의 전압이 규정치 이상이면은 자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자 풍압 압력이 보면은 규정치에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풍압 전압과 RPM 자 분당 회전수죠. 착화 조건에 이르면은 자동 해체하고 자, 재착화를 시도합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정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재착화할 때는 보면은 또 다시 송풍기가 돌아서 전에 자 프리포즈를 해주고 다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연소 중 풍량 센서 전압이 자, 규정치를 벗어나면은 풍압이 이제 이상 메시지를 출력하고 자 이런 것들 이상 메시지는 이제 온도 조절기에 이제 뜨는 거죠. 정상 조건이 되면은 에러 메시지 자동으로 해제합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뜨기도 하고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고 또 해제가 되면은 이상이 없으면은 다시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풍량 센서가 빠지거나 입력 전압이 없으면은 자 이것도 풍압의 이상 메시지가 또 다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조절기에 이제 뜨는 겁니다. 자, 풍압 관련 이상 발견 시 이제 관련 장치 점검입니다. 자, 풍압 호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풍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스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파열이나 천공, 구멍이 뚫려 있는 육안으로 이제 확인합니다. 또 호스에 이제 물이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되죠. 자, 연도, 급배기,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연도 쪽에는 급기와 이제 배기가 있죠. 공기를 빨아들이고 공기를 내보내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뭐 개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급배기 장치가 없는 거죠. 그냥 실내에서 그냥 연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반밀폐식, 그다음 밀폐식이 있었죠. 반밀폐식 같은 경우에는 자, 자연복 급기, 그다음에 강제 자연 배기, 강제 배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밀폐식 같은 경우는 자 자연 급배기, 그다음에 강제 급배기식이 방식이 있었죠. 네. 자 그러면은 연도에 이런 급배기의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급기 계통으로 보면 배기가스가 보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자 급기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죠. 네. 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연도에 보면은 급배기 계통에 막힘이 없는지 또 이런 찌그러짐이라든지 또는 역구배 유체가 흐르는 방향의 경사와 반대인 경사를 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연도부의 이제 챔버는 어떻게 좀 머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설치해서 자연 배기 현상을 방지한다. 네. 그래서 난류 방지 및 소음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상자 모양의 이제 빈 공간을 챔버라고 부릅니다. 자 공동 배기구일 경우에는 자 자연 배기 상태를 점검한다. 그래서 이제 공동 배기구라고 하면은 배기구를 여러 개 이렇게 연결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연 배기 상태가 이제 정상인지를 확인하고요. 풍량 센서 컨트롤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상이 있으면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풍압 감시, 네, 감지 할 때 이 호스를 통해서 감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뭐 빠져 있는지, 천공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한다고 했죠. 또 공동, 자 배기 연도 이쪽에는 자 챔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챔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지금 연통이 보면은 하나에 보면은 배기구 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5번 보일러 이제 연통 내에 남아있는 미연소 가스. 네. 그래서 미연소 가스는 연소되지 않은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체 상태로 보면은 연통, 예. 굴뚝 내에 이게 남아 있으면은 자, 이거를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정 시간 동안 자, 배출시키려면은 자, 프리퍼지를 한 후에 착화 기능이 작동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온가스가 이제 연통돼 있으면은 보일러가 가동됐어요. 그러면은 배기가스 온도가 높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스 폭발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리퍼지를 통해서 가동 전에는 충분히 연소실과 연도, 연통을 통해서 굴뚝으로 보면은 비연소 가스가 이제 배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풍압 스위치. 자, 보면은 송풍의 압력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자, 풍압이 확인 기능이 정상 작동 여부 확인한다. 그래서 송풍기가 돌면은 풍압 스위치 감지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요. 자, 댐퍼의 모터입니다. 댐퍼의 모터는 자, 덕트에서 댐퍼가 보면 공기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죠. 자, 개폐에 의해서 퍼지, 환기가 완료된 후에 확인을 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댐퍼 모터인데 보면은 댐퍼에 보면은 모터가 있어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풍압 스위치인데 한마디로 보면은 송풍압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감시하는 송풍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도 좀 과목 좀 일찍 좀 끝내는 게 좀 낫죠, 여러분들.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끝나면은 나중에 또 여기 기출문제처럼 다시 한번 또 출력해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11일차까지 다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또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푸는 것처럼 한번 풀어보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딱 주어졌을 때, 자, 그 시간 안에 이제 제한 시간 안에 풀었을 때, 자, 어느 정도 연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 학원에 이제 좀 출석해서 나올 때는 거의 뭐 강제적으로 이제 수업을 받으니까 이제 동부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은 또 여러분들 수료 후에도 이제 제가 답변 드리겠지만은 또 이게 강의실에 이제 여러분들 모여서 수업 받으면서 하는 게 되게 좀 커요. 근데 이제 수료 후에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태해지면은 알고 있는 것도 이제 까먹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료하고 나서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집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집에서는 공부 안 되고 나오셔서 도서관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보면은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 맞으신 분 있으면 같이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서로 보면은 약간 문담식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입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은 그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답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정리 단계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안전관리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 한번 목차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법정 안전검사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공사 안전관리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정 안전검사하기에서는 관련 설비의 안전 관련 법규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관련 법규에서 에너지 이용 함량법 있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에너지의 정의라든지 또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에 대한
정의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보면 어떤 설명이 나오고 이건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관련 법규에서 어떤 정의에 대한 내용들은 좀 헤드라인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오면 이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계셔야죠. 또 에너지라는 게 여러분들 보면은 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보일러에서 에너지가 뭐가 있었죠? 자,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말하는 에너지, 자, 연료, 열, 그다음 뭐가 있죠? 전기, 네, 세 가지가 보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지선다로 내기도 좋죠. 다음 중 보면은 뭐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말하는 에너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뭐 검사 대상기기 이제 검사 있는데 여기서 특히 구분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그 다음에 보면은 신고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네,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 그 검사 대상기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그리고 압력용기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검사 대상기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리자 이제 조정 범위도 있었죠. 여러분들 보면은 기능사, 자 보일러 용량이 몇 톤 per hour 이하죠? 그죠? 10톤. 자 그리고 10톤에서 보면 30톤까지는 뭐죠? 30톤 이상. 30톤 이상은 기사 이상. 그래서 이 자격에 대한 것도 자주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또 보면 이제 특정 열산 기자재의 뭐 종류라든지 또 보면 특히 여기 이제 검사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일러를 처음에 이제 만들 때 만든 검사가 보면은 자, 제조 검사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거는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제조 검사는 종류가 두 가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용접 검사와 구조 검사. 자 그러면은 이제 보일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설치를 해줘야죠. 설치 검사. 그리고 자 개조 검사 이게 특히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개조 검사 사항에 해당 안 되는 거. 그래서 앞에서 지금 오늘 문제 풀었을 때도 자 진기 보일러는 온수 보일러로 개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온수 보일러는 진기 보일러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 개조 검사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도 잘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밖에 뭐 설치 장소 변경 검사, 자 재사용 검사, 특히 또 계속 사용 검사 있죠. 계속 사용 검사에서 보면은 압력 용기는 몇 년이죠? 유효 기간이 2년. 보일러는요? 1년. 네,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의 유효 기간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 법규에 따른 이제 안전 검사에서 보면은 자, 보일러를 설치하는 이제 기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 보일러 이것도 이제 문제로 나왔죠. 보일러 보면은 천장까지 높이는 몇 미터였죠? 일반 보일러는 자 보일러 본체에서 천장까지 1.2m. 자, 소형 보일러는 0.6m. 자, 그다음 측면부 0.45m. 소형은 0.3m. 네, 그런 기준들도 다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또 그밖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배관에 이제 고정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가스 배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간격에 따라서 보면은 그 지지대 이거를 설치하는 간격이 있었죠. 이걸 브라켓이라고 했죠. 자 보면은 13mm 미만은 1m, 13에서 33mm 미만은 2m, 33mm 이상은 3m. 네. 그렇죠, 1, 2, 3. 그 부분도 이제 문제로 나왔었고요. 또 가스 배관에 이제 표시하는 거 세 가지 뭐죠? 그렇죠, 사용 가스명. 가스 방향. 그렇죠, 가스 흐름 방향, 화살표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저 최고 사용 압력, 네, 가스 이제 최고 사용 압력 이거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밖에 뭐 급수 장치라든지 이런 보면은 압력 방출 장치라든지 네. 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수명계, 예. 또 이제 지지장치에서 이제 수명계, 또 압력계, 또 수위계, 온도계, 유량계 이런 또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보면은 특히 또 가스 배관이나 가스 보면은 또 유량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서 보면은 자, 이격거리 같은 게 또 한 번씩 또 문제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급수관, 그 급수 밸브, 분출관, 분출 밸브 할 때 자 전열 면적 몇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호칭 지름이 달라졌죠? 그죠? 10제곱미터. 예. 그래서 급수관은 1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5A, 이상일 때는 20A. 분출관은 보면은 1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0A, 그리고 이상일 때는 25A였죠. 예. 이런 기준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계속 사용 검사에서 뭐 개방 검사, 사용 중 검사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수학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법정 안전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수공사 안전관리입니다. 네, 여기 보수공사의 안전관리에서는 자, 이 부분이 또 특히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래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책이 있고 사례 및 방대책인데 이 사례 및 방대책은 어쩌면 예기 때문에 이제 실제 보면은 사고 일어나는 거 사례집이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책하면은 여기에서 주로 보일러에 보면은 이상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1회차 문제 풀었을 때도 팽출, 압괴, 균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 보일러 이제 강철제 보일러 이제 제조할 때 자, 불량한 철판으로 제조해가지고 자, 가열에 의해서 이제 철판이 두 장의 층으로 분리되는 거 뭐라고 하죠? 그죠? 라미네이션. 그리고 그 두 장의 층 사이 공기층이 밖으로 가열에서 부풀어 오르면은 그죠? 블리스터.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대부분에 보면 보일러 파열이라든지 이런 원인들 보면은 뭐였죠? 그죠? 과열이가 원인이었죠. 네. 왜냐면은 금속이라는 게 보면은 자, 온도가 높아지면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수축하는 신축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 이런 금속이 보면은 자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 힘을 많이 받을 때 그 부분이 자 터지거나 또 파열 사고가 발생하기가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각종 사고의 이제 원인들에 대해서 또는 물론 이제 손상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도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는 게 또 내부 부식과 외부 부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부식은 보일러수가 이제 닿는 부분에서 이제 부식을 말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은 용존산소와 관련이 있는 거 뭐죠? 그렇죠. 깨알 모양의 부식, 점식이 있었죠. 그 밖에 보면은 뭐 전면 부식이라든지 또 부상 부식도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부상 부식은 반복된 응력, 열에 의해서 늘어났다가 줄었다 반복된 응력을 받으면은 그 부분에 홈이 패이고 그 부분에 부식이 발생하는 게 부상 부식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 부상 부식의 형태로 보면은 뭐 V자형, V자형이 있는데 특히 이 V자형이 좀 위험하다고 했죠. 안에 균열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또 오늘 또 풀어보는 문제 중에 또 외부 부식 종류 세 가지 나왔었죠. 자, 외부 부식 세 가지 뭐죠? 저온, 고온, 그렇죠. 고온 부식, 산화. 저온 부식, 산화 부식. 네. 이런 내용들이 자,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저음부식에서는 또 필답형에서 보면은 가로 문제로 해서 또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황이 자, 유황성분이 연소되면은 뭐가 되죠? 자, 암산? 아니요. 자, 황성분이 연소되면 뭐가 되죠? 그죠?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여기 이제 오산화 반화균 촉매작용에 의해서 우수황산이 되고, 우수황산이 수증기, 수분과 만나면은 황산이 되죠. 이게 이제 저음부식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저음부식 또는 고음부식의 방지 대책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로서 한 번씩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실 부분들이에요. 네. 또 여기에도 보면은 또 역파라든지 또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가스 폭발, 미연소 가스 폭발 뭐 방지 대책이라든지 또 균열 등등 또 이렇게 이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은 안전사고 사례 및 방지 대책인데 이거는 좀 사례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수업을 진행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책 67페이지, 68페이지부터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사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고의 뭐 개요라든지 어떤 사고가 이제 일어났고, 자, 사고가 일어난 기기 어떤 장치에서 일어났는지 또 피해 내용이나 이제 사고 원인들 이게 좀 분석해서 사례집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시험에서 나오진 않지만은 자,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여러분들 이제 뭐 83페이지 그다음에 84페이지 보면은 뭐 파열 사고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에너지법이라고 해서 에너지용 합리화법이 보면은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8페이지. 여기 보시면 열사용 기자재라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부분 중 열사용 기자재 뭐 종류에 대해서 한 번씩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보일러가 있고 밑에 보시면 태양열 지별기 있죠. 근데 한 번씩 보면은 이 태양열 지별기를 태양광 지별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틀린 거죠. 이게 열사용 기자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면은 압력용기에서 1종 압력용기와 109페이지 2종 압력용기 있죠. 저도 이것도 한번 문제 나왔어요. 결제 프로그램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딱 나오고 이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답은 보면은 자, 2종 압력용기였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도 결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1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17페이지 보시면은
시공업의 기술 인력 및 검사 대상기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시공업의 기술 인력, 그 다음에 검사 대상기 관리자 있는데 교육 기간 며칠로 돼 있죠? 1일입니다. 1일. 예. 그래서 아니 교육이 나온다. 며칠이요? 1일. 1일. 예. 이것도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7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 틀려요. 만약에 이제 이거 여러분 모르고 있으면은 자 교육하면 이게 내용 있었나? 그래서 이제 그냥 뭐 2일, 10일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1일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일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이제 별책 부록에서도 한번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118페이지 보면 참고적으로 자 검사 대상기기 보면은 검사 수수료입니다. 검사를 받으면은 수수료 돈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볼 안전관리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수업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정비는 아까 말씀대로 11월 3일 날 이제 보니까요. 그 전에 이제 내일에서 보면 예상 문제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나요? 네, 아마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고 눈을 안 맞추려고 하시는데 아니 뭐 시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조 기능사 네. 작업형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구를 가지고 가나요? 당연히 공부를 가지고 가죠. 폴리텍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자기 공구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가방을 저희가 챙겨드려요.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도 보고 반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대신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공구가 보면은 뭐 손에 안 맞거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밴딩을 했는데 공간이 뭐 찌그러진다는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말씀하시면 교체해 드립니다. 25일 날 작업형이 잡혀 있는데 예. 조금 더 제가 예. 일요일 날 빠지고 뭐 23일 날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23일 날이요? 잠깐만요. 그것이 시험 보는 때잖아요. 전부 다 기능사. 아 근데 시험 보시고 그 필기잖아요. 네. 보시고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냥 공강을 처리하지만은 대신 연습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셔도 되니까요. 그냥 시험 보고 그다음 공강을 처리하고 대신 그냥 편하게 이제 연습하고 가시면 돼요. 네,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 8시간 한동안은 지켜드릴 거예요. 네, 대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까지 남아서 이제 하기도 좀 어렵고 그 시간을 보장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이제 헛되이 쓰지 마시고 나와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하셨던 분도 다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주말반 하면은 그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여러분들 또 실습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피곤할 수 있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또 공가 같은 경우 있죠. 병가나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한 번씩 좀 피곤하시면 쓰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획자 과정도 보면은 여러분들 뭐 결석보다는 뭐 지각이나 조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좀 피곤하신 분들은 오전에 또 연습하고 이제 조퇴한다든지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 뭐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셔도 되고요. 부족하시면 연습하시고 만약에 이제 좀 연습이 좀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몸 피곤하니까 조금 쉬고 싶다. 컨디션 관리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주리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날짜별로 이제 연습 스케줄 이제 좀 짜놨죠. 이거는 이제 위층에 보면은 다시 이제 여기 기둥에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노테이션을 돌면서 자, 가스 영역, 또 전기 영역, 그다음에 이제 배관, 분해도에도 노테이션 돌아가면서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가스